네, 결투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내일 시작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경국 대리, 유진투자증권 황재민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재민 대리 나오시면 또 한 번 여쭈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오위즈 인터넷 그리고 조이맥스? 네, 맞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부터 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조정 나오긴 했는데 네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이익 실현 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갈까요?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뭐 사라라든지 네.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을 때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네오위즈 인터넷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조정의 부분에서 조정 시에는 매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임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날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 네네. 계속 홀딩하라? 네, 홀딩하는 게 가장 예.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섹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 위주로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속 홀딩을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다가 네. 혹시나 분위기가 또 바뀐다 싶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익 바로 실현하라고.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선택됐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요. 구체적인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CJ ENM과 영환무역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 대리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영환무역. 노스페이스로도 유명한 네, 그렇죠. 업체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투자 포인트를 두고 오셨습니까? 그 영업무역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노스페이스로 좀 유명해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업무역은 그 글로벌 넘버원의 그 아웃도어 OEM 업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가가 좀 비싸고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좀 있고 그 OEM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주문자가 요구하는 그 제품과 상품명으로 일단 생산을 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요 고객사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스페이스가 가장 주된 일단 매출처로 자리 잡고 있고 뭐 폴러나 코치 뭐 이런 의류 업체들도 주요 고객사로 일단 상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감히 말해서 뭐 경쟁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경쟁업체는 영업무역 대비해서 뭐 캐파가 한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무역의 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실적을 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으로 살펴본 영업무역은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이번 연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따뜻했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이 1월, 2월 선주문량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실적세가 좀 돌면서 그 시장에서 나온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의 1분기 실적을 좀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통상적으로 영업무역 그다음에 그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10월 넘어가는 단계로 갈수록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돌입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 2012년도 예상 PER이 한 6.6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1년도 영업무역이 상당 부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때 PER 한 11배까지도 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하단에 좀 위치해 있다. 6.6배 정도의 수준이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한 해에는 그 중국 최대
의류 생산 기지인 중국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좀 붕괴가 되면서 공급이 과잉되는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상당 부분 지속이 됐고 이 부분에서 영업무역이 상당히 좀 반사이익을 얻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부터 영업무역은 그 중국의 공장을 방글라데시 쪽으로 좀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2009년 이후에 중국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오히려 영업무역은 안정적인 그리고 저렴한 노동비에 인건을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누렸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우호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노스페이스 그 물량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영업무역의 실적도 증가한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포트폴리오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것도 노스페이스인 맞습니다. 거고요. 네, 최대 바이어가 놀스페이스고요. 아, 그래요? 네.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갔을 때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뭔가요? 밀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월하고 2월에 일단 바이어들의 좀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작아지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량이 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컨센서스는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죠. 조금만 예, 상회해도 괜찮다. 1분기 기대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막상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 컨센서스 정도는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나쁘지 그렇죠. 않네, 이런 2, 3, 4분기로 갈수록 예. 오히려 좀 OEM 업체들은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폭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황재민들이 네. 계속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요. 네네. 뭐 궁금하신 부분 없나요? 보통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되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게 되면 주요 바이어 업체들에서 단가 인하 압력을 보통 받기 마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동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그런 루머가 좀 돌고 있어서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될 부분이 네, 준비돼 있을까요? 네. 그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뭐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무역의 그 영업이익률이 한 18%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그에 비해서 그 놀스페이스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 BF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13% 정도 초반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판매자의 영업이익률이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BF 코퍼레이션에서 오히려 좀 단가 인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온 상황인데 오히려 이 동사의 그 놀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어들은 고가의 의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또 오히려 그 영업무역 같은 회사,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에서 탈피해서 방글라데시의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원가 저감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 단가를 좀 압력을 하면서 사이가 좀 나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 주면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CJ E&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재민 대리께서는 CJ E&M 왜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네네. 뭐 다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한 부분이 좋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1분기 당시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3억 원 영업 손실이 좀 나왔습니다. 방송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광고 단가를 인상하면서 그 부분을 좀 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상보다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그 하반기로 갈수록 원래 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만 해도 기저효과가 조금씩 발생을 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왜 실적이 좋지 않았냐면 3분기부터 방송 제작비도 증가했고 그리고 게임 공동 퍼블리싱에 대한 매출 부진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두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디아블로 3를 발매가 내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3,000명 정도가 비를 맞으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예. 디아블로 3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CJ ENM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손오공이라는 업체가 CD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3의 CJ ENM의 자회사인 미디어 웹은 그 디아블로 3의 PC방 판권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아블로 3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로 제가 찾아본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차근차근 매수를 하시게 되면 좀 꾸준히 수익을 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NC소프트는 디아블로 3에 대한 그 기대감에 밀려가지고 네네. 큰 폭으로 급락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CJ ENM. 혹시 CJ ENM에 대해서는 김경국 대리 혹시 여쭤볼 부분이 있나요?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광고 단가 뭐 인상하는 네. 거, 예,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실적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광고 단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일단 지상파 대비해서 좀 낮겠지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상당 부분인지 그렇죠. 예, 뭐 어느 소폭인지. 예. 네, 기존의 종편 업체들이 나오면서 네. 공중파의 70% 정도의 광고 단가를 받아갔었습니다. 하지만 CJ ENM 같은 케이블 업체들은 뭐 기존 공중파의 한 8분의 1 수준, 그러니까 12.5% 수준의 그 광고비만 받아갔는데요. 최근에 그거를 100% 인상하면서 50% 정도 받아가는 요건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종편이 시청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광고 단가를 70% 정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CJ ENM 같은 케이블 업체들도 분명히 광고 단가를 맞춰서 올라가면 이 동사의 매출에 아마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컨센서스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추정치를 상회했었던 이유는 이 바로 광고 단가 인상에 따른 효과였기 때문인데요. 김경국 대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광고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이 동사의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CJ ENM의 경우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났었던 종목이고 영업무역의 경우도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렇게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실적 가이던스,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두 종목의 공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볼게요. CJ ENM은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설정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의 경우는 목표가 25,500원 설정해뒀고요. 손절가 둘 모두 지켜주세요. CJ ENM은 29,000원, 영업무역은 25,500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내일 시장에서 결투 종목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민 대리, 김경국 대리 두 분과 함께했네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